안녕하십니까. 자, 답안 기출문제 풀이 특강 5월달 1주차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부분인데 문제 부분은 여러분이 문학 답 쓰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해서 5월달까지는 문학 부분으로 하고 6월달에 문법 2번, 국어교육 2번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5월달까지는 현대시, 현대소설로 이렇게 현대시 2번, 현대소설 2번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문학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다루었던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있고 1번에 보면 아래 작품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맞게 답하시오. 작자미 이상의 꼭두각시 노름이 있고, 그 뒷부분에 보면 김만중의 사시남전기가 있고, 이 부분에서 나에서 보면 나의 기억, 만일 상공이 투기하는 여인을 내치고 가중을 밝게 하시면 첩의 잔명을 보전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시, 교시가 사시를 모함하는 그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하는 점. 그래서 처첩 간의 갈등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억에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기억과 가장 유사한 문제를 담고 있는 부분, 그리고 공통적인 의미.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돌머리집이 두 번째 대화하는 부분에 그러면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해볼까 하면서 아무 아저씨 화가 나서 꼭두각시한테 머리를 딱 들이받으면 인사받으우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처첩 간의 갈등이 가장 잘 드러난다.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은 뭔가, 본부인에 대한 첩의 투기 혹은 처첩 간의 갈등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이다 하는 점. 그래서 두 가지 부분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첫 번째 부분의 경우 이전받은 분은 그러면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제시를 했고, 본처와 첩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전 맞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의 경우에 답안 내용에서 보면 날들어 작은 집이라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날들어 작은 집이라고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날들어 작은 집이라 업신여겨 큰 부인에게 인사를 하여라, 절을 하여라. 이 부분은 뭐냐면 작은 집이라고 업신여겨 큰 부인의 행패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아니고 첩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파악하는 내용에서 첩이 주체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 본처에 대한 첩의 적대심, 아래 거는 맞게 했죠. 본처에 대한 첩의 적대심이다 라고 할 때 제시된 부분은 작은 집이라 업신여기 하면 이것은 내용이 뭐가 되는가 하면 본처의 첩에 대한 적대심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제시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핵심에 해당되는 예문 제시가 적절하지 않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밑줄 친 기억니언을 바탕으로 신부인의 성격과 태도에 대해 작성 광부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창성가미록, 조선기의 창성가미록, 기억관이에 나타난 신부인의 성격과 태도, 그 다음 여기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연관이 되는 형태로 문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부분이나 니언 부분에서 보면 여기 있는 신부인이 좀 악인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얼토당토 않고 악하기만 한 그런 인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부분에서 신부인이 보면 그의 죄는 남편의 풍정을 받아주지 않는 것뿐인데 어찌 투기가 있다고 하느냐, 나도 이미 그 아이에게 정이 들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춘이 여러 번 간청했지만 신부인은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신부인이 사리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옳은 건 옳게 그런 것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성격이 고약하긴 하고 다른 부인들의 자식들에게 모질게 하기는 하지만
인물 자체가 완전히 사리 판단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네 뜻을 보니 형이 후사가 없게 하여 가문의 혈통이 너에게 돌아가게 하려는 게 아니냐, 가문의 대를 끊게 한다, 임시 여인 때문에 화씨 가문의 대를 끊어지게 하려는 거냐, 네 뜻을 보니 형이 후사가 없게 하여, 이렇게 해서 집안의 서열, 장자라고 할 때 여기에서 보면 심씨 부인이 첫째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요씨 부인이 있고 정씨 부인이 있고 그렇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 걱정하는 내용이 뭐냐, 어쨌든 장자로서 밑에 화진의 경우가 더 뛰어나니까 첫째인 화춘이 혹시 장자 계승을 못할까 싶어 걱정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다. 그래서 그 걱정에 해당되는 것이 니언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억니언에 담겨있는 그 의미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부분이 이야기 내용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라고 할 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심씨 부인이 걱정하는 부분을 잘 드러냈는데, 기억은 신부인의 본성을 일부 드러내는 것으로 아들의 주장을 무조건 비하하는 존재가 아니다, 진실을 모를 뿐이지 악인은 아니라는 의미를 드러낸다, 뒤에 하더라도 악인은 아니다 하는 점. 또 니언은 차자에게 장자의 자리를 잃지 않으려는 신부인의 행위의 동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마음의 중세적 가치관 속에서 뛰어난 차자에게 장자 자리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걸 걱정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간적인 의미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니언을 바탕으로 볼 때 위의 기억니언 부분은 나타난 신부인의 특징을 이 소설의 결말과 관련 짓는다 라고 할 때, 신부인이 본래 악인은 아니고 행위의 동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원래 악인은 아니고 사리 판단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런데 그 아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자기 아들을 장자로 내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나쁜 일을 하긴 했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범위 내라는 겁니다. 사리 판단도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범위 내다. 그래서 신부인이 행위의 동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해서 신부인이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마지막 부분에서 개과천선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끝부분에 화합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하고 화합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2점 받은 분, 3점 받은 분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 기억에 나타나는 신분의 성에 침착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화춘의 제안을 거절한다. 그래서 이건 내용이 맞는데, 원래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들의 주장을 무조건 비호하거나 무조건 나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 니은에 나타나는 신분은 욕심이 많으며 이는 형의 후사를 잊지 못하게 하려고 의심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집안에서 보면, 중세에서는 집안의 장자를 계승하는 부분은 그 시대 속에 있을 수 있는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1점 1점으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신부인은 모든 면에서 악함만을 지닌 인물이 아닌 선과 악을 모두 지닌 인물이다. 그래서 선과 악을 모두 지닌 인물이어서, 그래서 악을 고치면 선으로 올 수 있는 것이 결말이다 하는 점. 근데 뒷부분에서 보면 벌을 받게 되는 구조로 선한 사람을 칭찬한다는 이것과 해서 뒷부분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분의 경우에 기억에 나타난 신분의 성격은 사리 판단을 할 줄 안다 하는 것이고, 니언에서는 신분의 성격에 의심이 많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곧잘 하는 것이다 해서 의심이 많다. 의심이 많은 건 비합리적인 사고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보면 앞에 뒤에 이어지는 문제와 신부인이 왜 걱정하는가에 초점을 좀 더 맞춰야 됩니다. 그 점을 고려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기억내는 신부인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모두 보이는 양면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결말에서 신부인이 반성 후 개과천선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뒷받침해준다. 핵심 내용이 거기에 맞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틀렸고 뒤에 1점 1점 이렇게 해서 3점이 되는데, 각각 틀린 부분은 다르게 이렇게 제시가 되었다 하는 점. 그래서 3점이지만 제가 두 번째 읽은 부분의 답이 여기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제시가 되었으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채봉 감별곡 부분이 제시가 되었고, 고전소설에서 신소설의 문학사적 전개를 고려할 때 인물 측면에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여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서술하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전개를 고려할 때 사건 측면에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여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제시하라. 그래서 이 부분은 채봉감별곡은 고전소설에서 신소설, 현대소설이 있는데, 이건 고전소설에서 신소설로 나아갈 때, 신소설 사이에, 신소설과 현대소설의 고전소설, 신소설 사이의 중간 위치에 해당된다 하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그런가? 인물의 측면에서 보면 천상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인물의 측면에서 뭐냐 하면 어떤 부조리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맞서는 부분, 자유연애, 자유결혼을 추구하려는 그런 부분, 가부장제를 벗어난 인물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래서 인물면에서 근대적인 면이 있다. 사건 해결 측면에서 합리적인 해결이다. 우연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연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 해결. 그래서 사건 해결 측면에서 고전소설은 하늘의 도움이나 영웅적 인물의 행위 또는 우연에 의한 것이 많지만, 이 작품에서는 강필성이 입양이 되고 사연을 알게 된 감사가 도와주고 해결한다는 점에서 우연적 해결이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건의 전개와 해결에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연적 해결이 아니고 또 강필성이 입양이 되고 사또가 도와줌으로써 그 부분을 해결한다. 즉 인물의 측면에서도 주인공의 의식이나 행동면에서 근대적인 인물,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물이면서도 근대성을 추구하는 인물이고, 사건 측면에서 우연적 사건이 아니고 그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사건으로, 그래서 합리적 사건의 전개다. 우연에 의한 사건의 전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일반 고전소설보다는 좀 더 신소설에 가까워졌다, 아니면 현대소설에 가까워진다 라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제시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답을 쓸 때 고전소설에서 신소설의 문학사적 전개를 고려할 때 고전소설에서 신소설, 그래서 인물 측면에서 그럼 고전소설이 어떠한데 이 작품은 어떠하다. 그 다음에 사건도 고전소설이 어떠한데 이 작품은 어떠하다. 이렇게 고전소설 이 작품과 비교되는 고전소설의 특징도 있어야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그냥 고전소설에서 신소설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인물 측면에서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 그 다음에 사건 측면에서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 이렇게만 제시가 되면 답안에서 인물 특징, 사건 특징 그것만 바로 설명하면 되는데, 고전소설에서 신소설의 문학사적 전개를 고려할 때 고전소설과 신소설의 차이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답에서 고전소설은 유교윤리 혹은 가부장제에 순종하는 이런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서 이 작품에서는 의의가 뭐냐, 채봉은 스스로 강필성을 선택하여 사랑을 하고 나중에 부모의 명을 어기고 사랑을 찾아간다. 자유의지에 의한 사랑의 추구, 이렇게 고전소설과 대비되는 것. 사건 부분에도 고전소설은 하늘의 도움이나 영웅적 인물의 행위 또는 우연에 의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걸 벗어나서 강필성이 입양이 되고 사연을 알게 된 감사가 도와주어 해결한다. 그래서 우연적 해결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건의 전개,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답안 쓸 때 그 세부 내용이 필요한데, 이제 1번에 2점을 받은 분의 경우에 인물 측면에서 채봉이 부모의 의견을 거부하고 김진사와 연을 맺기 위해 평양으로 되돌아간다는 점에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사랑을 찾고 인연을 만든다는 점에서 여성의 주체성이 나타난다. 이 김진사 부분은 아니고 여기는 뭐냐면 강필성 내용 파악이 어색합니다. 내용 파악도 어색하고 여성이 주체적으로 사랑을 찾고 인연을 만드는 부분, 여성의 주체성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 내용은 좀 맞지만 앞에서 있는 부분에서 고전소설 부분에서 김진사와 연을 맺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전소설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사랑을 찾고 인연을 만들려는 여성의 주체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맞는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점을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건 전개 측면에서는 소설의 사건 구성이 현실적인 요소들로만 구성되어 비현실적인 소설의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만 제시되면 핵심 내용이 설명이 부족합니다. 근데 아래에 사건 전개 측면에서 주인공 채봉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조력자가 등장하거나 하지 않고 스스로 기생이 되어서 아버지를 구하고자 하고, 감사하게도 스스로 필승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부분은 앞에서 보면 주인공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조력자가 등장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웅적 인물, 하늘의 도움, 우연적 사건 등과 이렇게 비교되는 부분인데, 여기 핵심 내용 여러가지 중에 그 조력자가 등장하지 않는 요거 이 내용만 나타났기 때문에 우연적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조력자도 중요하지만 우연적 사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요건 0.5점, 아래 것은 1점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앞의 부분에서 3번에서 앞의 경우에는 고전소설 설명이 없어서 그 부분에서는 틀린 내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분의 경우에 인물 측면에서 채봉이 자신의 사랑에 대해 스스무시 고백하고 부모의 종용으로 인한 혼인을 피하기 위해 몰래 도망가는 것을 근거로 부모에 대한 유교윤리적 가치보다 개인의 사랑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게 부모에 대한 유교윤리적 가치, 이걸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이걸 보면 0.5에서 0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중세적인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아주 부분적인 부분으로 0.5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5점이고, 그 다음 부모의 종용으로 인한 혼인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는 것, 그래서 여성의식의 성장과 주체적 신장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 그 내용이 1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사건 측면에서 부모 허락 없이 인연을 맺은 채봉과 필성의 사랑이 여러 위기를 겪다가 인연이 성취된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근대적 가치관을 변함으로 보여준다. 남녀의 육체적 사랑을 긍정하는 등 근대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1점이 되는데, 여기도 중세적 봉건적 가치관에서 인연이 성취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중세적 봉건적 가치관, 이 부분도 0.5에 0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핵심 내용이 부족합니다. 둘 다 앞에 있는 부분에서 핵심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 고전소설과 연관되는 부분, 앞에서 고전소설에서 신소설의 문학사적 전개를 고려할 때 고전에 이런 부분인데 이 작품은 이렇다, 고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러하기 때문에 의의를 지닌다 라는 것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답안서기에서 그 점이 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0.5점 부분이 됐으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질문. 예. 3번 문제에서 사건 측면에서, 예, 3번의 사건 측면. 답이 23, 2.5입니까? 아니면 133입니까? 133. 여기 있는 부분에서, 설명 부분에서 뭐냐면 그 사건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질문이, 거기에 점수를 받은 이유가 뭔가, 여기서 보면 사건 측면에서 부모 허락 없이 인연을 맺었던 채봉과 필성의 사랑이 여러 위기를 겪다가, 여러 위기를 겪는 내용, 이건 직접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기를 겪는다는 것은 뭐냐, 강필성 부분이 이방이 되고 또 그 사연을 알게 된 감사가 도와준다, 또 사실적이고 합리적이다 라고 할 때 두 인물이 일상적 인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웅적 인물이다 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가 하면 영웅의 능력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일상적 인물이기 때문에 인연을 맺었던 채봉과 필성의 사랑이 위기를 겪다가 위기를 겪는다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남녀의 육체적 사랑을 긍정한다, 이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도 육체적 사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근대적 가치관과 연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앞에 있는 핵심 내용이 맞기 때문에, 즉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건의 전개, 해결,
이게 핵심이긴 한데 요 설명에 있는 게 뭐냐면 사건 측면에 부모 허락 없이 인연을 맺었던 채봉과 필성의 사랑이 여러 위기를 겪는다 라는 것이 여기에서 보면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건 전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그게 맞다는 의미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위에 밑줄 위에 있는 부분 그게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문제 부분에서 뒷부분에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은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건의 전개다라고 했는 부분인데 여기 이런 부분이 근대적 가치관으로 봉건적 가치관에서 근대적 가치관 사실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할 때 이게 근대적인 의미가 됩니다. 근대적이라는 부분 속에 이 앞에 있는 인연을 맺었던 채봉과 필성의 사랑 그것이 근대적 가치관 또 남녀의 육체적 사랑을 긍정하는 것 이 부분도 사건 속에 남녀 육체적 사랑을 긍정하는 내용도 전체 내용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대적 가치관으로 지향하는 것이다. 즉 사건 전개 부분에서도 제가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건 전개와 해결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근대적인 가치관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자유의지에 의한 사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근대적인 것으로 나아간다 라고 할 때 사건이 근대적 가치관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면 그 의미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의 근대적인 요소 용어가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문항 1번에서 예. 예. 본 앞에 있는 부분은 그걸 잘 보면 세부 내용에 날들어 작은 집이라 업신여겨 큰 부인에게 인사를 하여라 절을 하여라 라고 하니까 요 내용이 뭐냐 하면 작은 지금 현재 보면 돌머리 집이 하는 말이긴 한데 날들어 뭐라고 하냐 작은 집이라고 업신여긴다. 누가 업신여기는 겁니까? 큰 부인이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부인이 나에게 뭘 시키는가? 인사를 해라 절을 하여라 이렇게 큰 부인이 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뭐가 됩니까? 앞에 있는 것은 작은 부인이 투기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상공이 투부를 안 해내치고 하면 그러니까 처가 있고 첩이 있으면 첩의 행위로 인한 부분 제가 처가 있고 첩이 있으면 기억 내용은 첩이 여기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면 앞에 있는 내용의 가하 작품에 뭐가 되는가 하면 인사해볼까 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앞에 여기 첫 번째 1점 받은 부분에 제시한 내용은 이건 내용에서 보면 첩의 입장에서 본부인이 괴롭히는 내용입니다. 본부인이 괴롭히는 거 요렇게 치받는 게 아니고 위에서 괴롭히는 그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이어서 우리가 이제 서다편 기출문제 10개년 부분이 있습니다. 문법 부분 문제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의 부분에서 제가 지난 회에 했는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에도 문법도 제가 그 앞에서 1주차, 2주차 부분 그리고 3주차 앞부분까지는 대체로 여기에 있는 부분 중에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3주차 뒤의 시간과 4주차 부분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재작년에 나왔던 그 문제를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은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이렇게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부분으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51쪽에 거기에 보면 의문론 10개년에서 의문론 분야 2014년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의문론 분야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두 번째 부분에 음성적 유사성이다 라고 했을 때 하늘의 희역과 땅의 이형, 하늘의 희역과 땅의 이형, 음성적으로 유사성을 지니지 못한 두 소리는 서로 다른 음운이 된다. 근데 이것은 저는 이런 예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늘의 희역과 땅의 희역 이렇게 하기보다 제가 만약에 이걸 제시한다면 달의 디귿과 달의 티읕 이렇게 제시해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뭐가 되는 상보적 분포가 됩니다. 상보적 우리가 최소 대립상이라고 할 때 최소 대립상에서 음성적 유사성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음운을 갖고 와서 설명하는 게 타당한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요 예는 조금 이 부분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제시해서 여기에 있는 디귿과 티읕의 경우 같은 환경에서 이 부분은 소리가 유사성이 없다. 그러면 이건 디귿과 티읕의 경우, 아니면 여기에 달 대신에 말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갈이나 말이나 같은 환경에서 디귿이나 기역이나 미음 이렇게 있어야 이 음성적 유사성이, 같은 환경에서 음성적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같은 환경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용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하늘에서 하늘, 땅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끝소리에서 이 부분은 초소리에서 이렇게 음운이 비교되는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254쪽 3번 이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중세국어에서 아이의 오늘날 에이지만 아이의 중세국은 이렇게 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모음이었다. 이중모음이어서 이 부분이 중세에서는 이것이 아이 형태로 의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중모음이었는데, 이것이 근대에 오면서 이 부분이 무엇의 영향으로, 뒤에 오는 이의 영향으로 우리가 보면 아이에서 에, 의에서 에 이렇게 될 때 이 모음 역행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단모음으로 근대 오면서 에라고 할 때 이 부분의 경우 이렇게 이중모음이 단모음화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서는 이것이 단모음으로 이 발음이 뒤에 있었다. 이 발음이 뒤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서 이 발음이 뒤에 있다 보니까 이게 중세 국어로 보면 이게 이 발음이 여기 뒤에 있다 보니 이 발음과 유사한 형태의 기능을 지닌다는 겁니다. 핵심에 해당되는 게 이와 유사한 형태, 이 모음과 유사한 형태로 뒷부분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부분에서 내해 달이 없도다 하면 내해 달이 없도다, 달이 이 모음 뒤에서 우리가 다리가 없도다, 양한 다리라, 주격 서술격에서 보면 이 뒤에서 뭐가 됩니까? 탈락이 했다는 겁니다. 불이 깊은 남건, 뿌리가 깊은 남건, 그는 불이라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의 예에서 위에 두 가지 용례에서 보면 다리라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다리라고 했을 때 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다리, 그 다음에 다리라 이렇게 되면 다리라고 할 때 여기는 생략이 되고, 여기도 이라라고 해서 원래 이가 있었는데 다리 이가 있는데 여기에 생략이 되고, 여기도 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생략이 되는 형태로 그렇게 제시가 되고, 아래 불이 깊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깊은 주격조사가 생략되고 서술격조사가 생략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뒤에 생략되니까 이 부분에서도 뭐냐, 생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요게로 벤 세가 되는데 사이,
이 부분에서 보면 사이의 형태로 이 사이 새가 오거나 이렇게 되네. 새 오거나 이도 똑같아서 원래 달이 이가 되는데 탈락되듯이 여기에도 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뭐냐 뒤에 오는 달이 이라고 했을 때 이가 있으면 이것이 탈락된다 하는 점. 그 다음에 그러메라 라고 할 때 그러머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 머이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머이 여기에 반모음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메라 라고 할 때 그러메 뒤에 이라가 돼야 되는데 그러머이 이게 있기 때문에 뭐냐면 여기도 이가 생략되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생략되었다. 그래서 이 기능이나 여기 있는 기능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1번의 용례다. 그래서 중세국어 앞에서 보면 주격조사 이나 서술격조사 이다는 단모음이나 반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탈락되어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세나 그러면 역시 중세국어 애가 이중모음에서 아이, 의처럼 뒤에 이가 결합한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에 뒤에 반모음이가 결합한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에 이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반모음 이가 결합했는 부분도 단모음 이가 결합한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뒤에 오게 되면 두 번째 용례에서는 사이에 따해 뒤어 이런 경우 배에 여희여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사이 뒤에 이 모음 뒤에 여기서는 이 뒤에 탈락하는 부분 이나 이 뒤에 탈락을 위주로 설명했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는 두 번째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나 반모음 이 뒤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는 반모음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나 뒤에 반모음이 추가가 된다라고 해서 이 뒤에서 반모음이 추가되는 부분. 그래서 이나 이 뒤에서 다시 반모음 이가 추가가 되어서 앞에 보면 사이 하면 사지 이렇게 되는데 사이 뒤에 애가 있으면 앞에 있는 이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반모음이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사이 애가 되는데 얘가 되었다. 그럼 여기에 이 뒤에 반모음이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배에라고 할 때 배 뒤에 에인데 여기도 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예로 여기에도 반모음이 추가가 되어서 배예. 여희다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여희다라고 할 때도 여희 어인데 이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희 여 역시 반모음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반모음이 추가가 되었다. 그럼 이런 예에서 반모음이 추가가 되듯이 뭐가 되는가 하면 그 아래에 보면 막대도 이것이 그 시기에 막대로 막따이로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 경우 막따이에라고 하면 막대 여기도 이가 추가가 돼서 예로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 없대요 없더이어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가 추가가 돼서 없대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없대요 이렇게 되는 부분. 그래서 예 이렇게 되는 부분으로 바뀌는 부분. 그러니까 똑같다. 이 뒤에서 반모음이가 추가가 되듯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이, 의의 이 경우 뒤에도 반모음이가 다시 추가가 되었다. 그 반모음 첨가가 되는 부분. 반모음이 첨가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모음 첨가가 되는 거. 이 뒤에 반모음 첨가가 되는 그런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얼이나 이 뒤에 기억이 탈락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여기는 이나 이 뒤에서 탈락하는 것, 이나 반모음이 뒤에 탈락하는 부분이고, 이나 여기 이 또는 반모음 이 뒤에서 탈락하는 것. 여기서는 이나 이 뒤에 반모음이 추가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의 용례는 리얼이나 이 뒤에서 기억이 탈락하는 예.
기역이 탈락한다. 리얼이나 이 뒤에서 기역이 탈락하는 예. 그래, 리얼이나 이 뒤에서 기역이 탈락하는데, 이때 이의 경우 반모음 이 뒤에서도 탈락한다 라는 예가 됩니다. 그래서 펄을 깔오 앉아대. 깔오 하면 깔오, 원래 깔고인데 리얼 뒤에 탈락하는 예로 깔고에서 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깔오 하면 이 부분의 경우 오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기역이 탈락했는 부분. 그 다음에 향을 묻히면 향이 배오, 향이 배고, 여기는 이 배다라고 하면 배 뒤에 오, 원래 배고인데 이 뒤에 리얼 뒤에 탈락하더라, 이 뒤에 탈락하더라. 이런 용례를 통해서 그 아래에 있는 부분에 보면 불 내고 내다라고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아래 불 내오, 힘이 세오, 이런 예가 있어서 나이, 여기 보면 이 부분과 요 예와 같습니다. 나다 뒤에 이가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오, 여기에서 보면 고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나이가 되니까 여기 기역이 탈락했다. 그 다음에 힘이 세고 서이, 서 뒤에 서이 오, 여기서 서고, 원래는 기역이 있는데 요 부분이 반모음이 이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나 반모음이 같은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런 예들이 모두 뭐냐, 이중모음으로 오늘날처럼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으로 나이로 발음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기능, 서이로 발음되니까 이와 같은 기능을 지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에서 1번, 2번, 3번 2번 설명, 부사격 조사 에 및 어미 어와 결합해서 체언 또는 용언어가 아닌 단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로 끝나는 경우 조사와 의미 형태는 반모음 이가 더해진 예와 여로 나타난다. 막대 읍대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라고 해서 요 설명, 고와의 결합에서 어간이 리얼 또는 반모음 이로 끝나는 경우 의미의 형태는 기역이 탈락된 오로 나타나서 내 새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중세국어 아이의가 뭐다? 중세국어 아이의가 이중모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 뜻을 실어 표디 못할 놈이 아니라 제 뜻함 저희 뜻을 이렇게 읽어야 정확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조사 부분에서 탈락하는 이유가 뭔가, 탈락하는 이유와 관련되는 것. 두 번째, 첫 번째는 주격 조사와 서술격 조사. 두 번째는 부사격 조사에서 에에서 예로 또는 의미 어에서 여로 제시되는 것. 세 번째는 리얼이나 이 뒤에서 탈락하는 예. 이런 부분들은 여기 이때 문제로는 1번 하나만 제시가 되어 있는데 1번, 2번, 3번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각각의 용례로. 여기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기능이나 아니면 아이의에서 요 뒤에서 각각 서술격 조사, 주격 조사에서 똑같이 기능하니까 탈락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었다. 또 여기에는 이나 반모음이 똑같이 그 뒤에 반모음이 추가가 되더라. 이 뒤에 추가되는데 반모음 위에도 또 추가가 되더라. 또 여기에서는 리얼이나 이 뒤에 기역이 탈락하는데 반모음 위에서도 똑같이 탈락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기능이 같다. 기능이 같으면서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아이의 애와 의의 애가 뭐다? 이중모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날 보면 발음이 달라진 부분, 모음에서 중세국어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와 좀 유사한 문제 형태로 시옷 발음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옷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283쪽) 요건 자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음의 경우
여기 보면 12번 283 12번에 15세기에는 받침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지금과 같이 구별되지 않았다는 견해와 또 지금과 달리 받침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구별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5세기에 받침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구별되었다는 견해를 지금까지 살펴보았다. 그러면 15세기 이후에 받침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받침 디귿의 발음으로 같아지는 변화가 일어났나요? 예, 맞아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 국어에서 보면 디귿은 뭡니까? 디귿은 서름이다. 그 다음에 시옷, 지읒, 치읓은 치음이다. 서름과 치음, 이 부분이 중세 국어에서는 끝소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음가가 각각 소리가 달리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에서는 이 부분의 디귿과 시옷의 경우 중세 국어 종성에서는 중세 국어 종성의 발음에서는 중세 국어 종성, 즉 15세기를 한정할 때 15세기 중세 국어 종성의 발음에서는 이것이 각각 소리가 달랐다. 그래서 종성의 발음에서는 소리가 달랐다 하는 점. 소리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 국어 초기에는 종성법이 몇 종성입니까? 이게 소리가 다르니까 몇 종성? 8종성법이었다는 겁니다. 8종성. 중세 국어 그래 8종성이었는데 이 부분이 15세기 16세기를 지나면서 뒤에는 디귿과 시옷이 통합이 됩니다. 디귿과 시옷이 통합이 되어서 소리로는 디귿으로 나는데 표기로는 시옷으로 점차 이렇게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로는 디귿으로 나지만 표기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소리로 디귿으로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 소리가 달리 났다 하는 게 뭐 때문인가 라고 하면 디귿과 시옷의 경우 비음화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거기에 보면 비음화가 일어날 때 15세기에 보면 15세기 부분에 파이어름 부분에서 예를 들어 그 아래에 맨 아래 건나가 이런 부분 발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귿에서는 15세기에 디귿 부분은 이렇게 비음화가 일어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덧난, 반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반난 할 때도 이 부분은 반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의 경우도 반난 이렇게 되어서 니은 앞에서 디귿이 니은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로 이렇게 디귿 부분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15세기에 보면 시옷에서는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옷 표기에서는. 그래서 그 예가 뭐냐, 15세기에 보면 인난이라고 할 때 인난이라고 하면 이것도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비음화가 적용이 되면 인난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인난이가 아니고 이건 뭡니까? 인난이로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낱낱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낱낱이 할 때도 이 부분의 경우 낱낱이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의 경우 원래는 낱낱이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디귿은 비음화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비음화가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시옷과 디귿은 소리가 다르다. 이게 소리가 다르니까 여기서는 비음화가 안 일어나고 여기서는 비음화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비음화가 일어나는가? 15세기를 지나서 15세기 이후에 점차 이제 15세기를 지나게 되면 이때는 안 일어나다가 15세기에서 16세기 이후에 넘어오면 뭐가 되는가? 여기에도 비음화가 일어나지만 여기에도 비음화가 일어나서 그 아래에 보면 이제 16세기 넘어가면 뭐냐, 인난이 이렇게 된다든지 또 낱낱이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는 비음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16세기 이후에 이 두 소리가 같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세기에는 최소한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여기에는 비엄마가 되는 조건이어서 디귿 뒤에 니은이 오니까 비엄마가 일어나는데 시옷은 최소한 그 시기에는 다른 발음이었다. 다른 발음이니까 안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됩니다. 그런데 16세기 이후로는 여기 요 용례를 통해서 보면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구체적인 의문현상에서 보면 아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가나 구체적인 의문현상의 발생 여부 비엄화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과 안 일어나는 것 가나의 의문현상 발생 여부의 이유를 설명하라. 15세기 국어에는 받침 시옷은 치음으로 디귿은 서름으로 발음이 구별되었다. 즉 팔종성법이 적용되었다. 그래서 가의 경우 시옷 소리가 인난이처럼 변별성을 지녔고 디귿과 조음 위치가 달라서 삐업 디귿 기역 플러스 미음 니은이라는 비엄화 조건이 아니어서 비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즉 비엄화는 삐업 디귿 니은 뒤에 일어나는데 시옷은 소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15세기 이후에는 인난이 지나면서 시옷이 디귿처럼 서름으로 소리 나면서 시옷과 디귿 소리가 통합되었다는 겁니다. 시옷 소리가 디귿 소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디귿 소리가 시옷 소리가 되었으면 디귿에서 비엄화가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시옷이 디귿으로 통합되었다. 왜? 안 일어나던 비엄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시옷이 디귿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옷 소리가 디귿 소리로 통합되었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엄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도 음운의 차이, 자음 부분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작년에 시험에 간단하게 여기에 나왔지만 지난해 보면 우리가 음운 변화 중에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국염화와 관련 지을 때 국염화의 경우가 왜 일어나는가 할 때 작년에 이제 시험에 나왔지요. 중세에서는 자음의 경우 중세 자음에서 보면 디귿의 경우가 앞에서 디귿이나 티읕, 상디귿 이 부분은 앞에 설명했듯이 서름 계열이었고 시읒, 지읒, 치읒, 상지읒 등등의 경우에는 뭡니까? 치음 계열이었다. 치음 계열이고 둘 다 이 부분에서 보면 치조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음이다 할 때 혀가 이가 있으면 이에 닿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시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치음이다 라고 해서 치조음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치조 위치에 소리 나는데 이게 시옷은 지음 그대로인데 지읒, 치읒, 상지읒이 뭐가 됩니까? 지읒, 치읒, 상지읒이 나중에 파찰음 계열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국외음으로 바뀌었다. 국외음으로 바뀌면서 뭐가 일어나게 된다? 국염화가 일어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세에서는 디귿, 티읕이나 다 치조 위치 뒤에 이나 반모미가 오면 둘 다 발음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때는 국염화가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둘 다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읒, 상지읒, 치읒이 국염이 되면서 그러니까 굳이 같이 이것보다는 굳이 같이 하니까 발음이 훨씬 쉬워졌다. 그래서 국염화가 일어난다 라고 할 때 이 부분의 경우에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 부분인데 함께 우리가 묶어서 기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운 변화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 외에 우리가 그 음운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중세에서 현대로 오면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면 중세에서 사라지는 음운 중세에서는 음운이었는데 오늘날 음운에서 아닌 것으로 사라지는 것 그래서 아레아의 경우 아레아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아와 오의 중간음에 해당되는 아레아가 있었는데 아레아의 경우 그 다음에 모음에서는 아레아가 사라졌고 자음에서는 순경음 비읍 부분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자음에는 반치음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반치음이 사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후음의 경우 이렇게 보면 후음 목구멍 소리 후음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상히어서의 경우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순경음 비읍이나 반치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세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예들입니다. 이 부분은 변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 부분도 우리가 늘 음론 분야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용이 되다가 사라지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요 세 가지는 중세 국어에서 여기는 그 양순 유성마처럼 양순 유성마처럼이고, 그 입술소리에서 우리가 좀 가벼운 입술소리, 우리가 바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비읍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울림소리처럼 바처럼 이렇게 가볍게 내는 그런 소리. 여기서는 오늘날 우리가 요 음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치조 유성마처럼, 요것은 후두 유성마처럼,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가 중세 국어에서 보면 유성마처럼으로 있다가 중세에 함께 사용되다가 중세에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보이는 요것을 묶어서 유성마처럼이다 하는 부분, 그리고 함께 사용이 되다가 사라진다 하는 점, 이런 부분도 함께 우리가 각각으로도 이해하고 묶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음론 분야 앞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분. 예. 표기에서는 디귿 대신 시옷을 씁니다. 예, 8종승법에서 7종승법.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세 국어에서 표기로 보면 시옷입니다. 표기로 보면 시옷인데 발음으로 보면 디귿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도 설명했는데 이 디귿 시옷 중에 어느 부분으로 통합되었는가 라고 할 때 소리 부분은 만약에 시옷으로 통합이 되었으면, 시옷 소리로 통합이 되었다라고 하면 뭐가 안 일어나야 되는가? 디귿에서 오히려 비어마가 안 일어나야 됩니다. 이때 안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시옷이 디귿 소리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비어마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마가 그 뒤에 시옷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게 디귿 소리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디귿이었다, 표기는 시옷으로 한다 라고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저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왜 이 소리는 디귿인데 왜 시옷으로 했을까? 그 부분은 별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조금 저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